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도담도담 팀의 최종 성과 보고서를 발표하게 된 팀장 심규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담도담 팀은 유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진단평가 실천가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진단은 점수를 위한 과정이 아니라 아이의 성장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마음으로 활동에 임하였습니다. 저희 도담도담의 멋진 팀원들을 소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저 팀장인 심규민을 포함하여 김유빈, 김태윤, 서민권, 심지호, 임윤희, 정윤진 학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해당 팀원들은 모두 유아특수교육과 3학년 친구들입니다. 저희 도담도담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장애 유형에 따른 진단평가 도구 활용을 주제로 활동을 진행하였는데요. 저희는 이번 활동을 통해서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개별적인 발달 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진단평가 도구를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진단 실습을 직접 체험하고 해석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하였습니다. 저희는 활동 목표로 장애 유형과 특성에 따라 적합한 검사 도구를 직접 선정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 두 번째, 검사 도구의 매뉴얼을 숙지하고 실제 검사 과정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수행하는 능력을 키운다. 세 번째, 검사 결과를 분석하고 교육적 권고를 포함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예비 특수교사로서의 진단 해석 및 실무 역량 강화를 한다. 라는 총 3가지의 활동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도담도담은 특수교육과 대상 유아의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 직접 진단평가를 설계하고 수행하며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교육적 접근을 고민하는 유아 특수교육과 3학년 친구들의 실천 중심 학습 동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도담도담이 어떻게 활동을 하였는가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총 6회차의 활동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1회차에서는 진단평가의 기본적인 개념과 지능검사 그리고 적응행동검사에 대한 개념 및 종류를 학습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2회차에서 검사 도구를 총 2가지 국특원에서 만든 적응행동검사와 웩슬러 지능검사 이렇게 총 2가지의 검사 도구를 선정을 하였고요. 이를 바탕으로 검사 대상자를 섭외하고 검사 동의서를 제작하였으며 또한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검사 도구에 대한 지침서를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회차에서는 숙지한 지침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과 유사한 상황에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또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 전에 검사 상황에서의 역할 분담을 진행하였습니다. 4회차에서는 실제로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라포 형성을 포함하여 총 13개의 소검사를 진행하였고요. 검사 이후에는 대상 아동과 함께 점심 식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호자에게는 적응행동 검사 링크를 발송해드려서 아동이 지능검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적응행동 검사 또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회차에서는 검사 결과를 환산하고 해석하였으며 점수를 그래프화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교수님과 함께 검사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회차에서는 1회차부터 5회차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고요.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교수님의 피드백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최종적으로 결과 보고서를 완성시켰습니다. 또한 한 학기 동안 활동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해왔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함께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총 6회차에 걸쳐서 진단평가의 이론적인 기초부터 실전 적용, 그리고 결과 해석과 보고서 작성까지의 모든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예비 특수교사로서의 진단 역량을 체계적으로 길러왔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능검사와 적응행동검사 결과 및 결과 해석 및 통합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한국판 웩슬러 아동용 지능검사 저희는 3판으로 검사를 진행하였고요. 검사 결과를 살펴보자면 전체 IQ 검사가 116으로 나왔으며 지표 검사를 살펴보며 지각 속도는 78, 처리 속도는 88로 나왔습니다. 이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자면 전반적인 인지 능력은 평균 이상으로 나왔지만 처리와 지각 속도는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고요. 학습 시에 속도 요구가 있는 과제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였습니다. 진단적 시사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지능이 높더라도 학업 성취가 낮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요. 학습 전략 지원이 필요해 보이며 속도 기반 과제에서 피로와 집중 어려움 가능성이 있다고 고려되어집니다. 검사 결과의 핵심으로는 지능 점수만으로 학습 능력을 단정하지 않아야 한다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립특수교육원 적응행동검사입니다. 본 검사는 타인보고식 검사로 보호자께서 진행을 하였고요. 검사 결과를 살펴보자면 실제적 기술, 특히 기본생활에서 연령이 8세 수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아동은 13세 7개월로 기본생활 적응 능력이 매우 낮게 나왔는데요. 보호자의 응답에 따라서 결과 왜곡 가능성 존재가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는 화장실 이용 등 자립기술 미흡이 평가되는데요. 진단적 시사점을 살펴보자면 타인보고식 한계를 인식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 면담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적응행동이 낮은 원인으로는 실제 발달 지연인지 응답 오류인지 분별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검사 결과를 가지고는 향후 생활중심 개별 지원 계획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가 보호자 면담이 필요해 보여서 추가적으로 보호자 면담을 진행하려고 하였지만 일정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 보호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면담을 진행하지 못하여 이 점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특원 검사의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핵심을 내보자면 점수보다도 결과의 배경과 보호자의 응답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를 저희가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두 개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수님과 피드백을 진행하였는데요. 교수님의 피드백을 요약해 보자면 검사 오류도 결과로 반영되며 추측성, 해석은 지양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면담 등을 통해 구체적인 근거를 확보한 후 보고서에 서술하는 진단 태도가 매우 중요하며 타인보고식 검사의 해석 시 보호자의 응답의 특성과 문항 내용의 연령적 합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피드백으로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검사 결과는 숫자가 아니라 아이의 삶을 잇는 창이 되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또한 면담과 배경 정보를 함께 고려하는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진단 해석의 중요성을 체감하였습니다. 이번 진단평가 실습을 통해 가장 크게 느낀 점은 검사 결과의 점수만으로 아이를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치나 백분위 같은 객관적인 지표에 집중했지만 교수님의 피드백과 실제 검사 경험을 통해 그 뒤에 있는 아이의 생활 맥락과 성장 배경을 함께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또한 검사 진행 과정에서 겪은 실수들과 시뮬레이션 과정에서의 부족함을 돌아보며 진단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숙련된 전문가의 철저한 준비와 책임감이 필요하다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검사자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사실은 예비 특수교사로서의 제 자세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활동은 단순한 실습을 넘어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 그리고 정확하고 윤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힘이 교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아이 한 명 한 명을 깊이 이해하고 수치에 가려진 삶의 이야기를 읽어낼 수 있는 특수교사가 되기 위해 더 많이 고민하고 준비하며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출어람 도담도담 동아리에 참여한 특수교육과 유아특수교육 4학년 김유빈입니다. 이번 청출어람 도담도담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며 3가지 중요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학기에 수강했던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진단평가 과목에서 학습한 내용을 이번 활동을 통해 다시 한번 숙지하고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검사 진행 과정에서 결과에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최소화하려 노력한 결과 과거 수업에서 경험했던 실수를 방지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제 자신의 성장을 뚜렷하게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활동을 통해 검사자의 역할이 단순히 검사 실시뿐만 아니라 피검사자의 반응 관찰과 답변 기록 등 검사 과정 전반을 책임지는 것임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통합적 역할 인식은 앞으로의 검사 활동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 전문적인 자세를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청출어람 도담도담 동아리 담당 교수님께서 검사 진행의 방향성과 세부 요소들을 면밀하게 짚어주신 조언이 실제 검사 진행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구체적인 안내로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검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번 동아리 활동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과 배움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검사자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함양해 나가는 예비 교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학습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진단평가의 개념과 실제 적용 방식에 대한 이해가 단순 이론 수준에서 실무적 수준으로 확장되었다. 기존에는 진단평가가 학생의 학업 능력만을 파악하는 도구라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학습을 거치며 이는 학생 개인의 발달적 특성과 적응적 요구까지 포괄하여 교육적 지원의 근거 자료가 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특히 지능검사, 리스크와 적응행동검사의 구조와 평가 목적, 활용 방식에 대한 자료를 직접 정리하고 분석한 경험을 통해 두 검사 간 개념적 차이뿐만 아니라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용 가능성까지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검사 대상자 섭외, 검사 동의서 제작, 납부 형성, 실제 검사 실시 결과 기록, 해석 보고서 작성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교육평가자로서 요구되는 실무 역량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특히 검사 문항별, 지시문 전달 방법, 시간관리, 반응 기록의 정확성, 피검사자의 특성과 상황을 방영한 해석 등 기존 이력 교육에서는 놓치기 쉬운 세부 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하였다. 팀별 역할 수행을 통해 협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결과를 해석하고 구조하는 과정에서는 분석력과 논리적 서술 능력 또한 강화되었다. 마지막으로 검사 결과를 단순 수치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 아동의 환경과 맥락을 고려하여 다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체득하였다. 이는 평가자의 윤리성과 전문성의 단순한 기술 승려를 넘어서 해석과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현장에서는 실천 방향을 점검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 기준을 갖추게 되었다. 청출어람 학습 동아리 활동을 통해 웩슬러 아동지능 검사에 대해 단순히 이론적으로 알고 있던 지식을 실제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지능을 검사한다고만 알고 있었지만, 이번 활동을 통해 각 하위 검사가 측정하는 인지 능력의 의미, 채점 기준 등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검사 연습과 실제 학생에게 적용해보는 과정을 통해 검사자의 전문성이라는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문항을 정확히 제시하고 반응을 관찰하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기술이 필요했고, 아동과의 라포를 형성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능력 역시 평가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경험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실제 상황에서 평가 수행 능력과 관찰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깨달음은 검사 결과의 수치만을 맹신해서는 안 되며, 그 수치를 바탕으로 행동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통찰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해보지 않고서는 몰랐을 제한점과 현실적 고려사항들이 있었고,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해소하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번 청출어람 활동을 하면서 이론으로 배워만 봤던 웩슬러 검사를 직접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같은 조언들 지도 교수님과 함께 검사 도구와 매뉴얼을 직접 보면서 익혀보니 검사를 진행하는 방법과 검사의 구성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직접 검사를 진행해보면서 이론으로 배우는 것과 실제로 적용해보는 것은 또 다른 일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직접 검사를 진행할 때 여러 변수들이 많이 있었고, 매뉴얼 숙지부터 순탄치 않았는데, 나중에 교사가 됐을 때 혼자서 이 검사를 진행하려면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갖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검사 진행 후 직접 검사 결과도 내보았는데 검사를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내고 그 결과를 여러 배경사건들과 변수들을 고려해 해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계기로 다음에 진단평가를 진행하게 된다면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습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진단평가와 심리검사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실무적 역량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게 되었다. 진단평가의 개념, 목적, 그리고 학생의 특성과 교육적 지원 계획 수립에서 진단평가가 수행하는 역할을 깊이 있게 이해하였고, 대표적인 지능검사와 적응행동검사의 종류, 특징, 평가 방법, 평가 영역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며 각 검사 도구의 실제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검사 대상자 선정, 동의서 작성, 지침서 숙지 등 실제 검사 준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면서 검사 도구의 선택과 적용이 학생의 교육적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 계획 수립에 얼마나 중요한지 명확히 인식했고, 진단평가 실습 및 현장 적용 시 필요한 준비 사항과 유의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또한 팀원들과의 역할을 분담해 이론 정리, 검사 과정 및 결과 해석, 보고서 작성까지 협력적으로 수행하며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결과보고서 작성 역량을 강화했다. 교수자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을 습득했다. 보호자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검사 결과만으로 아동의 인지적, 적응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향후 상담 및 지원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웠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진단평가 및 심리검사 분야에서 요구되는 이론적 지식, 실무적 역량, 윤리적 책임, 통합적 분석력, 객관적 보고서 작성 능력 등 다양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향상시켰고, 실제 문제 상황에 대해 분석적, 비판적으로 접근하며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역량을 보완, 확장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를 내재화했다. 학습 동아리 활동을 통해 검사 과정과 검사 결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검사 전 라포 형성, 검사 과정 중 아동의 컨디션 파악, 검사 이후 피드백까지 모든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실제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었다. 특히 직접 검사를 해봄으로써 각 문항의 진행 방식과 절차, 결과를 해석하고 분석하면서 검사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실습 경험은 미래 특수교사로서 아동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교육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는데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검사 과정 중 실수를 통해 배운 점도 컸다. 차례 맞추기 검사의 특정 문항에서 아동에게 이야기를 말해주는 오류가 발생했었는데, 검사 진행에서의 실수가 있었더라도 결과를 조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 검사를 어떻게 정확하게 실시하느냐뿐만 아니라 검사를 통해 아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저희는 이번 활동을 통해서 총 3가지의 성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전문성의 성장입니다. 저희가 지능검사와 적응행동검사의 구조와 절차를 정확히 익혔고, 실제 검사 수행 및 결과 해석을 통해 검사자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기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천 속 배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과 실제 검사를 통해 오류와 피드백을 직접 경험하며 진단평가에 있어 정확함과 윤리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사로서의 태도 내면화입니다. 점수보다 아이의 삶과 환경을 보는 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며 아동을 깊이 이해하고 정확히 바라보는 교사로 성장하고자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번 활동을 통해서 평가 도구를 다루는 손보다 아이를 이해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교사가 되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청출어람 활동을 마무리하며, 저희 도담도담에서 진행한 활동은 예비 특수교사로서 저희가 앞으로 어떠한 태도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전문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지를 몸소 배우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활동해준 우리 유특 팀원 친구들, 그리고 피검사자로 참여해준 아동과 보호자, 그리고 늘 따뜻하게 피드백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저희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도담한 성장을 꿈꾸는 아이들 곁에 늘 따뜻한 진단과 깊은 이해로 함께하는 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도담 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의 최종 성과 보고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